자, 오늘은 합성함수를 먼저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합성함수 제목부터 합성함수랑 용어 정리 먼저 해야 되니까 이 합성함수란 명칭이 어떤 느낌으로 너희가 받아들여지는지 먼저 그거를 좀 잡아볼 거예요. 첫 번째 합성함수. 합성이라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합성. 게임들 많이 하니까 게임에서 보통 이런 거 있지 않냐? 뭐 무기, 도끼하고 칼이 하나씩 있어. 레어야. 합성했더니 에픽이 나왔어. 뭐 이런 거. 뭐 그런 게 합성 아니야? 니네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합성? 근데 합성함수라는 명칭 자체에서 생각해보면 봐봐. 얘는 뭐야 이미? 함수야 이미. 함수. 그러니까 너희가 게임 생각한 거 잘 생각해보면 도끼와 검을 뭐 에픽 합쳐가지고 뭐가 나왔어. 그럼 결국에는 얘하고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무기가 만들어지지 않냐? 그렇잖아. 합성함수의 느낌이 어떤 느낌인 거냐면 함수하고 합성됐어. 만났어.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결과적으로 한 개의 함수라는 거야. 이게 F함수하고 G함수가 합성됐다고 해서 F함수도 여전히 있고 G함수도 여전히 있는데 합성된 게 아니고 그냥 합쳐져서 새로운 하나의 함수가 만들어진 것뿐이야. 기호가 남아있다고 해서 함수가 두 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합성은 똑같아. 무기 합쳐져서 하나의 무기가 되지 하나하나 합쳐져가지고 또다시 두 개의 무기가 되진 않잖아. 그치? 그거랑 같은 느낌처럼 받아들이면 좋아. 느낌상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러면 이 합성함수는 어떤 것을 정확하게 의미하냐를 조금 받아들여 봐야 되겠죠? 이런 느낌인 거야. 얘는 두 개 이상의 함수가 합쳐져서 합성되어 새로운 하나의 함수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처음에 기호가 있어. 기호. 자, 이런 기호를 합성함수의 기호라고 말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야. G 동글뱅이 흰색 동그라미다. 가운데는 뚫려 있어요. F 요거. 이게 G함수와 F함수가 합성된 거야. 얘가. 근데 얘를 디테일하게 보면 봐봐. 우리가 함수는 대응관계로서 나타낼 수 있었지. 함수는 대응관계. 우리가 F라는 함수가 있고 G라는 함수가 있다면 F라는 게 함수야. 그러면 걔 정역의 원소가 하나로 결정됨에 따라 공역에 있는 원소 하나랑 대응되잖아. 그치? G라는 함수도 따로 있어. 걔도 정역이 있고 공역이 있는데 얘 정역의 원소가 하나 결정됨에 따라 공역의 원소 하나랑 딱 대응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럼 각각 F함수와 G함수가 정의될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얘는 그 두 개가 합쳐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걔를 대응관계로 보면 이 앞쪽에 봐봐. 이게 첫 스타트는 보통 이렇게 끊는데 부연 설명을 더 잘 들어야 돼요. 자, F라는 함수는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의 함수가 F함수라고 해볼게. 됐죠? 대응관계에서. 자, 두 번째 G라는 함수는 Y라는 집합에서 Z라는 집합으로의 함수고 G라는 함수라고 해볼게요. 그때 여기 쓰는 숫자는 너무 집중하시지 않아도 돼요. 정역에 1, 2, 3이라는 원소가 있었고 공역에는 1, 2, 3, 4라는 함수가 있었어. 원소가 있어. 1, 2, 3, 4 하지 말자. 4, 5, 6, 7 하자. 1, 2, 3 있었으니까 4, 5, 6, 7 하나 더 있다고 해볼게. 됐죠? 자, 이쪽에는 뭐 할까? 8, 9, 10 네, 8, 9, 10까지만 할까요? 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건 상관이 없어요. 개수들은. 자, F라는 함수의 대응관계가 있는데 걔 대응관계는 뭐 이런 식이라 해볼게요. 이렇게 F함수의 대응관계예요. 아무렇게나 그은 겁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G함수의 대응관계야.
그러니까 니네가 요건 없어? 요건 없어? 우연찮게 G함수는 Y라는 집합에서 Z라는 집합으로 함수인데 얘 대응관계를 표현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된 거야. 아무렇게나 한 거니까. 말 돼 이거? 말 안 되지. 왜 안 돼? 우선 G함수가 정의되지 않아 이러면. 왜? G함수에 뭐가 있어? 거지 새끼. 그치?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도 그럼 뭔가 이렇게 하나 쏘고 있으면 G함수도 정의될 수 있겠어? G함수도 정의될 수 있겠지. 그럼 현 상황에서는 따로따로 보는 거야. F함수는 이런 함수야. G함수 또 보는 거야. G함수는 이런 함수야. 라고 볼 수 있겠지. 다시 F함수로 돌아와봐. F함수의 공역은요? 4, 5, 6, 7인 거야. 맞아? 집합 4, 5, 6, 7. F함수의 공역만 본 거야. F함수의 치역은요? 4, 5, 6이죠. 자, 이 부분 4, 5, 6이 F함수의 치역이야, 치역. 됐어? 근데 이 치역을 보면 누구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냐면 G함수의 정역 안에 들어가 있지. 정역의 부분집합이라 말해도 돼, 이 치역이? 이 치역이 F함수의 치역이 G함수의 정역의 부분집합인 건 맞지? 현재는 그런 상태로 그린 거야. 그때 G합성함수 F라는 것은 함수를 볼 때 자, 이거는 약속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왜 그래? 이런 거 없어. 자, 함수수는 이렇게 보는 거야. 어디서 어디로? 뒤에서 앞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기호로 만약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나한테 G 합성함수 F1의 값을 물어봐. 이렇게. 그럼 여기 가로가 왜 이렇게 쳐져 있냐면 이런 거야. 내가 손으로 가렸어. 이 함수에 x가 1일 때 함수값은 이라고 묻는 거야. 내가 손으로 한 이 함수에, 이 하나의 함수에 x가 1일 때 함수값은 이라고 묻는 거지만 얘를 계산 과정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거쳐가는 것처럼 느끼는 것뿐이라고. 그 중간 과정은 없는 거야. 뭔 얘기냐? 니네가 함수라는 것은 그냥 뭐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가 대응만 되면 되는 거야. 중간에 무슨 지랄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결국에 함수는 뭐가 들어가면 뭐가 하나 나오는 얘의 관점에서만 중요한 거야. 하나가 하나에 대응된다 관점만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 봐봐. 얘 중간 과정에서는 이런 과정을 고쳐. 아, 너는 G 가로치고 F1이랑 같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뒤에 있는 F라는 함수 먼저 얼마를 대입해서 1을 대입해서 나오는 그 함수 값을 다시 누구한테 대입한다? G함수에 대입한다라는 중간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럼 F1이 누구야 그러면? 또 그림상에 보면 돼. F1은 누구에 대응됐어? 5에 대응됐지. 그럼 얘는 G 얼마가 되는 거고? G5가 되는 거고. 5 대입하면 또 누구로 가니? 8로 가지. 자, 요런 상황인데 이렇게 중간 연산을 하는 건 맞는데 실제로는 자, 이 함수의 1의 함수값을 구해봐. 그럼 이 과정은 없고 그냥 8인 거야. 1로만 8 나온 거라고 끝난 거라고. 이건 하나의 함수이기 때문에. 됐어? 그쵸? 그럼 x가 1일 때 이 함수의 함수값은 8이다. 로 끝나는 거야. 8이다. 됐지? 정역의 원소 1에 대해서 얘는 함수값이 8에 대응되는구나. 가 끝인 거라고. 연산상에서 얘가 끌고 간다고 해서 얘 안에 있는 것들이 의미를 갖는 건 아니야. 어차피 얘도 두 개의 함수, 검과 뭐 도끼가 합쳐져서 하나의 무기가 된다고 그랬지. 마찬가지야. 함수와 함수가 합쳐져서 하나의 함수가 된 건데 결국에는 누가 들어가서 누가 나왔냐 밖에 없는 거라고. 됐죠? 과정상은 그런 상이야. 그러면 자, 몇 개 더 해볼 수 있어. 자, 중요한 설명은 아직 다 안 했어요. G합성 F 2 이것도 그냥 야 이거 쫙 쓰지 말고 원래 이렇게 쓰는 건데 그럼 바로 가봐. 2 넣었어. 누구 나오고? 6 나오고. 6 넣어서 뭐 나오는 거야? 10 나오겠구나. 너 함수값은 10이겠네. 이런 형태인 거라고. 3 넣어도 마찬가지죠. G합성 F 3 넣으면 4로 갔고 4 넣으면 어디로 갔어? 9로 났으니까 너의 함수값은 9다. 인 거야.
자, 그럼 함수별로 해석을 해볼 건데, 봐봐. F함수의 정의역은요? 1, 2, 3이요. F함수의 공역은요? 4, 5, 6, 7이요. F함수의 치역은요? 4, 5, 6이요. G함수의 정의역은요? 4, 5, 6, 7이요. 됐어? G함수의 치역은요? 8, 9, 10이요. 됐죠? 8, 9, 10이요. G함수의 공역은요? 8, 9, 10이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야. G합성함수 F라는 이 함수의 정의역은 누가 되는 거야? 얘 정의역은? 얘로 정의됐겠지, 이거. 얘가 저 합성함수의 정의역이요. 그럼 이 합성함수의 치역은요? 치역이래. 공역은요? Z라는 8, 9, 10이겠죠. 됐어? 됐죠? 여기서 하나 삐끗하게 줬으면 좋은데 괜히 6을 10으로 줬네. 6을 9로 줘봅시다. 이거 바꿔놓을게. 자, 이것 좀 바꿀게. 그것도 이것도 바꿀게. 7을 10한테 주고 6을 9한테 줘볼게요.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 밑에서 바뀌는 게 2일 때가 여기가 9로 바뀌겠네요. 9. 자, 3일 때는 그대로 9. 이 상태예요. 됐죠? 바꾸고 다 바꿨어요. 그럼 이 합성함수의 치역은 뭐가 될까? 합성함수의 치역이야. 봐봐. 정역의 원소 1, 2, 3 넣었지. 결국에 나오는 애가 뭐야? 함수값이? 8, 9, 9잖아. 그러면 얘만 함수값이고 얘가 합성함수인 G합성함수 F의 치역이 얘가 되는 거야. 함수값들의 모임. 중간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전혀. 왜? 새로운 함수 하나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받아들여져? 그럼 그 차이가 뭐냐면 봐봐. 이 문제에서 내가 어떤 설정을 했냐면 F함수의 공역과 G함수의 정역이 같은 것처럼 Y라는 집합으로 지정을 했지. 그러면 F함수의 공역과 G함수의 정역은 똑같아야 되는 걸까? 합성이 가능하려면?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근데 모든 체계는 다 합성함수 처음 도입할 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X, Y, Z, 즉 본래 F함수의 공역과 G함수의 정역이 똑같은 것처럼 표현해놨어. 아니야. 전혀 상관없어. 아예 달라도 상관없는 거야. 뭔 얘기냐면 함수상에서 자 이거 지울게. 이거 8이야. 지금 하는 설명은 조금 어려운 심화 문제에서 합성함수가 존재할 조건 쪽에 지문으로 합답으로 참고지수 나올 수 있는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뭐 쉬운 문제에서는 없어. 이런 거 안 물어보긴 해. 봐봐. F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야. X에서 Y야. G함수가 있는 거야. 근데 얘는 Z에서 K로의 함수야. K라는 집합으로의 함수야. 그래서 상관없지. 근데 보통 이렇게 합성이 되려면 F함수의 공역과 G함수의 정역이 같아야 되는 것처럼 보여. 자꾸 이 그림으로 보면 전혀 상관이 없다니까. 여기가 1, 2, 3이고 여기가 4, 5, 6이야. 여기가 4, 5, 6을 똑같이 갖고 있을 필요도 없어. 똑같이 갖고 있을 필요도 없다고. 얘가 4하고 5하고 7하고 8을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어. 여기는 뭐 9, 10, 11, 10이라고 그냥 쳐보고 내가 내 맘대로 선을 하나 그을 건데 잘 보셔요. 봐봐. F함수 정의돼? 정의되지. 정역의 원소가 결정됨에 따라 공역의 원소 딱 하나가 대응되잖아. 오직 하나 대응되지. 자, G함수 따로 정의돼? 정의되지. 정역이 하나 결정됨에 따라 하나씩 대응되고 있잖아. 현재 상태는 공역과 얘 정역이 같아? 안 같지? 그치?
공역이 부분집합관계야? 부분집합관계도 아니지. 얘 6이라는 원소는 여기 없잖아. 그치? 근데 봐봐. 이게 되냐 이거야. 이게 되냐 이거야. 이 함수가 정의될 수 있느냐 인 거야. 그럼 니네 이 함수가 정의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려면 뭐 해볼 거야? 이 함수의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대입해 보지 않을까? 그 원소가 뭐 있는데? 1, 2, 3 있을 거 아니야. 정역 x가 1, 2, 3이야? 1 넣어봐봐. 가능한가 확인해. 1 넣어. 몇 나와? 4 나오지. 4 넣어. 몇 나와? 9 나오지. 2 넣어봐봐. 5 나오지. 5 넣으면 11 나오지. 그치? 3 넣어봐봐. 11 나오지. 합성함수에 뭔가가 정역이 있는 원소가 들어갔을 때 함수값이 오직 하나씩 대응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생겼어? 이 모양일 때? 전혀 생기지 않았지. 됐어? 이 얘네들의 모양과 또는 공역과 정역의 관계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야. 어떤 관계만 만족한다면 합성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냐면 그냥 앞에 있는 F함수의 무슨 역이냐면 치역만이야. 치역. 이 치역이 요 G함수 있죠. 앞에 있는 G함수에 얘가 정역이잖아. 정역의 부분집합이라면 합성함수는 정의된다 인 거야. 같을 필요가 없다고. 공역정역. 아예 같을 필요가 없어. 부분집합 관계도 성립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치역만 이 뒤에 있는 G함수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라면 합성함수는 정의된다야. 됐어? 생각보다 엄청 중요한 포인트예요. 엄청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거. 잘 받아들여야 돼. 이게 합성함수의 스타트 지점이야. 합성함수는 어쨌든 얘도 하나의 새로운 함수겠구나. 근데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 내는데 어떤 함수를 먼저 보내는 거다. 뒤에 거부터 먼저 보내는 거다. 순서상으로 약속돼 있다. 뒤에서 앞으로 보내는 함수다 정도의 해석이 되는 거야. 그게 합성함수의 기초. 됐죠? 자, 그러면 봐봐. 이제 이거 무시. 첫 개념 잘 잡혔어요? 합성함수 첫 개념? 됐죠? 이제 지워볼게. 얘를 이제 식으로서는 어떻게 다르고 성질은 어떤 성질을 갖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두 번째. 합성함수의 성질이라고 말해야 되겠구나. 자, 예를 들어서 F함수가 이렇게 있어. 식으로서 이런 게 성립한대. EX. 자, GX 함수도 하나 가져와 볼까요? 너는 뭐 가져올까? 플러스 1 하나 더 가져오자. X제곱 뭐 이런 거 가져올게요. 됐죠?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본 거야. 정역 실수 전체, 공역 실수 전체. 둘 다 실수 전체 함수야. 즉 합성함수는 성립할 거란 얘기지. 뭐 앞쪽 거의 치역이 뭐 다음 거의 정역의 부분집합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아도 돼. 어차피 될 거니까. 실수 전체라고 아무 멘트도 없으니까 실수 전체라고 생각한 거니까. 그렇죠? 그때 첫 번째 이런 짓 한번 해볼까요? 자, G 동그라미 F 뭐 이런 함수가 있어. 이거와 두 번째 이런 거 해볼까요? F 동글뱅이 G. 자, 얘와 얘는 의미상에서 합성함수는 기호상 의미가 어느 거부터 하라라는 약속이었어? 뒤에 것부터 하라라는 약속이었지. 그럼 얘는 F함수를 먼저 보통 이거 F함수를 먼저 보내고 G함수를 보낸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써. 그러니까 F함수를 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에 얘도 어쨌든 이게 하나의 함수여서 결론이 나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과정도 있긴 한 거지. 됐어? 그럼 얘는 뭐부터 하고? G 먼저 하고 F로 하는 상황이죠? 됐죠? 와, 줘라. 주면 안 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거의 X라는 함수값에 대한 해석을 해보자면 얘는 뭐 먼저 해야 돼? fx 함수값 먼저 갖고 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G 가로치고 뭐가 되는 거냐면 fx가 되는 거야. 근데 나는 fx 함수값이 얼마인 걸 이미 알고 있어. 2x 플러스 1인 걸 알고 있죠? 그럼 얘는 뭐가 돼? G 2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gx 함수의 x 자리에 뭐를 넣는다? 2x 뿌리를 대입한다라는 개념이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x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 이렇게 되겠다. 됐죠? 밑에 것도 이제 좀 빨리 해볼게요. 자, 이 함수의 x는 f gx가 되는 거고요. gx라는 함수값은 문제에 주어져 있죠? x제곱이라고 주어져 있고 걔를 어디다 넣는 거기 때문에 fx의 x자리에 넣는 거기 때문에 조는 사람 2x제곱 플러스 1이 된다 인 거야. 그럼 원칙적으로 얘하고 얘의 함수값은 현재 물론 같을 수도 있지. x값에 따라서. x가 0이면 두 개의 함수값은 똑같지 않니? 그치? 그럼 이 두 함수의 정의역이 1밖에 없어. 그럼 이 함수와 이 함수는 어떤 함수라고 말할래?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각각의 함수라니까 하나의 함수라고 그랬지. 니네 함수의 상등은 어떻게 정의돼 있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 함수값이 모두 같다면 두 함수는 같다라고 표현하잖아. 그럼 이 함수하고 이 함수는 무조건 다른 거야? 같을 때도 있겠지. 정의역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좀 다르실 거 아니야. 뭐 그런 말이긴 한데 물론 그건 의미는 없긴 해 별로. 어쨌든 얘하고 얘의 식의 상태는 얘 전개하면 뭐 돼?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니까 얘하고 얘는 x값에 따라 같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하지 않아? 같지 않지? 즉 실수 전체에 대해서는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개념이냐면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멘트가 붙어야 돼. 봐봐 다시. 일반적으로 합성함수에서 무슨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아. 그치? 보여줬잖아. 성립하지 않네? 위치를 바꾸면 합성, 이 동글뱅이를 연산자로 보면 걔네 둘을 위치를 바꾸면 같지 않지. 그러니까 교환 법칙은 뭐 하지 않는다야? 성립하지 않는다. 단 멘트가 이게 붙어야 돼.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야.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성립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성립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문제에서 조건으로 활용돼. 이 F함수와 G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해 라고 말해. 교환법칙이 성립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대입해도 니의 함수값과 니의 함수값은 진짜 같을 수밖에 없어 라는 말이야.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됐어? 그 얘기는 문제에 주어진 미정계수 따위를 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교환법칙은 성립한다라고 문제에서 조건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결론은 이런 거죠. F합성함수 G와 G합성함수 F는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 즉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야.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첫 번째 성질이고요. 됐죠? 두 번째 성질입니다. 번호를 이상하게 매겨놨네요. 두 번째, 여기다 쓸게요. 두 번째는 그냥 교환법칙 다음에 보통 나오는 법칙이 뭐가 있니? 결합법칙이 결합법칙. 결합법칙은 어떤 걸 결합법칙이라고 보통 말해? 뭐 가로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라고 느껴도 되고 결국엔 그 가로의 위치를 바꾼다는 의미는 연산의 순서를 뒤바꿔도 연산 성립한다라는 법칙이라서 만약에 3개짜리 합성함수가 2개 이상의 함수를 섞어서 하나의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3개짜리 합성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거죠. F 합성, G 합성, H라는 애가 있을 수도 있지. 그 함수에 가로가 여기 쳐져 있는 것과 F 합성, G 합성, H라고 써 있는 것에 가로가 여기 쳐져 있는 것은 결합법칙에 대한 성립 유무를 말하는데 결합법칙은 성립해. 근데 이건 증명하지 않을 거예요. 네, 결합법칙 성립한다는 의미를 이 합성함수에서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뭐냐면 합성함수는 가로를 무시한다 라고 해석해도 돼. 가로를 무시한다. 그냥 합성함수면 여기에 가로가 쳐져 있던
여기에 가로가 쳐져 있던 원래대로라면 이런 거야. 얘는 어떤 함수를 먼저 만들고 이 함수를 먼저 만들어서 이 함수 값을 여기다 대입한다는 얘기야. 됐어? 얘는 이 합성함수를 먼저 만들어서 hx란 함수 값을 이 만들어진 함수의 x자리에 대입한다는 의미야. 근데 그 두 결과가 완벽하게 h하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가로를 무시하고 뒤에부터 그냥 함수를 순서대로 보내면 된다는 의미야. 가로 무시. 가로가 있든 말든 뒤에서부터 합성함수 해서 그냥 뒤에서 앞으로 순서대로 보내도 된다라는 거야. 어떤 연산의 순서를 거쳐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결합법칙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그냥 가로 무시할 수 있다. 합성함수에서는 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결합법칙으로 성립하는 거야. 됐죠? 자, 우리가 앞쪽에서 어떤 함수 배웠었냐면 이런 함수 배웠죠? 얘네 항등함수 배웠던 거 기억나? 여러 가지 함수에서 항등함수는 기호로 일반적으로 i라는 기호를 되게 많이 써. 항등함수의 기호야. 근데 항등함수는 일반적으로 i라는 기호로 나타내지만 i가 항등함수인 것은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서 i를 항등함수라고 하자라는 멘트가 없다면 i는 항등함수가 아니라 i라는 함수인 거야. 그리고 내가 서술형에서 i를 끌고 다닐 때가 있지. i를 끌고 다니려면 i는 항등함수라는 멘트를 써주는 게 좋아. i는 i라는 함수인 것뿐이라고. f는 f라는 함수인 것뿐인 것처럼. 그래서 일반적으로 i라는 기호를 항등함수 기호로 많이 쓰긴 하지만 서술형에 쓸 때는 조금 주의해야 돼. 이거 감점할 수도 있어. i가 뭔데?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i를 항등함수 기호로 쓰기는 해. 오케이. 자, 그러면 항등함수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거야. 봐봐. f라는 함수와 합성했어. i라는 항등함수를. 또는 i라는 함수와 f라는 애를 합성했어. 근데 이거랑 이거랑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지 않니? 이건 왜 같은 거야 이미? 뭐는 성립한다고 말했으니까. 교환법칙은 성립한다고 말했으니까. 그럼 이거 성립하겠지. 얘 위치 바꾼 거. 근데 얘는 그럼 도대체 뭐로 같을까에 대한 해석을 해보면 얘는 f라는 함수와 똑같아. 근데 이게 뭐냐면 봐야 돼. 이건 연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연산 법칙. 뭐냐? 이런 게 있어. A랑 B랑 니네 진짜 똑같았다고 쳐봐. 얘랑 진짜 똑같았어. 조는 사람. 얘랑 진짜 같다면 니네 여기다 0 더하고 여기다 0 더해도 진짜 똑같지 않냐? 됐어? 자, 여기다 1 곱하고 여기다 1 곱해도 두 개는 진짜 똑같지 않아? 그럼 0 더하기 0이랑 곱하기 1이라는 없는 존재처럼 느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함수의 합성에서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i가 누구냐면 항등함수 i라는 존재는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i야. 근데 얘는 언제 같이 사용되냐면 역함수에서 본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는데 그 연산으로서 의미로 사용할 거라서 지금 도입하는 거야. 자, 얘하고 얘가 왜 같은지를 한번 보여주면 이런 거죠. 얘는 f 합성 i x일 거 아니야. 그치? 항등함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합성이니까 i x. 이 항등함수의 정의가 뭔데? x가 들어가면 x가 나오는 함수가 항등함수였죠? g가 들어가면 g가 나와. 그럼 얘는 x가 들어가면 누가 나와야 돼? x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fx야 얘. fx가 되겠죠. 이게 x로 나오니까. 순서 바뀌어 있는 애 보면 f 합 i 합성 이 상황이겠죠. 걔가 이렇게 되죠. i fx. 항등함수는 들어간 애가 그대로 나와야 돼. fx가 들어가면 당연히 fx가 나오겠지. 그래서 항등함수가 합성되어 있으면 없는 존재처럼 지워져 버린다라는 개념인데 얘는 이 자체가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역함수에서 역함수와 함께 사용될 때 의미를 갖는 거야. 연산의 의미를 갖는데 자, 여기 미리 하나 도입하고
역함수 때 다시 설명할 거예요. 얘가 어떻게 연산으로서 사용이 되냐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2x가 1이야. x 구하래봐. 어떻게 구해? 양변 2로 나누죠.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그럼 내가 x는 2분의 이렇게 양변을 똑같이 2분의 1로 나눈다. 이런 개념이었던 것처럼 아주 쉬운 예 하나만 들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내가 G 합성 F라는 걸 했더니 H라는 함수가 어떤 식이 나왔다고 쳐볼게. 이 식이 참이야. 조는 사람 좀만 집중해봐. 좀만 집중해봐. 자, 근데 나한테 질문해서 이렇게 물어본 거야. fx 함수는 이렇게 질문을 한 거야. 이거 구해보래. 근데 얘를 푸는 흐름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존재해. 여러 가지 존재하는데 그 중에 결국에는 연산으로서 얘를 다룰 때는 역함수까지 다 배우고 나면 이런 거야. 야, 니랑 진짜 똑같다면 좌변과 우변에 내가 똑같은 짓을 해도 너는 똑같아야 돼 라는 개념을 갖고 와보면 봐요. 나는 F함수를 구하고 싶었지 여기서. 그럼 좌변에서 누가 눈에 가시야?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 G함수가 없었으면 좋겠잖아. 그치? 그럼 G함수를 없애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G를 나눌 수가 없다고. 그런 개념은 없으니까 양변 G로 나눈다. 그러면 이거는 방정식이지. 얘는 합성함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 이 다음 파트에 배울 역함수를 합성한다의 개념을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잖아. 맨날 하는 얘기인데 얘랑 진짜 똑같다면 얘랑 똑같이 한 대씩 때리면 둘 다 아플 거라고. 둘 다 똑같이 아플 거라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보면 얘도 무슨 법칙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때리려면 같은 데를 때려야 돼. 얘를 앞에서 때리려면 얘도 앞에서 때려야 되고 얘를 뒤통수를 때리려면 얘도 뒤통수를 때려야 돼.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얘한테 앞쪽에다가 합성 G 역함수 이거 다 한 번씩은 배웠으니까 한번 바로 도입해 본 거예요. 역함수를 합성한다면 그럼 얘도 어디다 합성해야 되겠어? 앞쪽에다가 G 역함수를 합성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본래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결합법칙은 성립하기 때문에 얘 먼저 연산해도 상관없지. 근데 본래함수와 역함수 합성되면 뭐가 된다고 배웠어? 예전에 배웠을 때 항등함수 된다고 배웠던 거 기억나? 근데 그 항등함수는 여기서 무한 존재이기 때문에 없는 거와 마찬가지의 존재이기 때문에 F함수는 누구랑 똑같다? G역함수, 합성함수 H랑 똑같다라는 결론으로 연산으로서도 F함수를 끌어올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야. 됐어? 물론 다른 풀이도 존재해. 그냥 함수값 대입한 다음에 식 변형해가지고 F함수 구할 수도 있어. 당연히 괜찮은 건데 다 가능한 건데 그 풀이를 모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개념의 도입은 역함수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얘를 함수의 연산처럼 끌고 다니기 위해서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네. 그런 게 합성함수 파트에서의 설명이에요. 개념 설명이 엄청 합성함수 파트는 복잡하진 않아요. 복잡하진 않는데 그런 게 존재한다. 됐죠? 응?